드릴 것은 왜 영상 분할이 필요하고 이걸 어디에 써먹을 것이며 정확하게 기술에 대한 디테일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옆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의료 영상을 처리하는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학위를 받았고요. 2D 영상에서 3D 영상까지 일반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죄송합니다. 제가 대부분을 다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PDF라서 버튼 여기 주셔야죠. 일단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영상 쪽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한 장이 다 담겨 있었는데 일단 3D 이미지, 3D 영상에서 CT, MRI, 3D 영상에서 사용자가 관심 있는 내용을 뽑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의사가 팔의 일부분을 뽑아내고 싶은 겁니다. 한 가지 얘가 왼쪽 팔에 뼈가 부서진 경우에는 오른쪽 팔의 3천 정보를 이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 경우에 이 팔에 있는 뼈만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기술이고요. 이게 그 동영상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방법은 일단 저희가 대략적으로 사용자가 위치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다 자동으로 나온다. AI가 어떻게 해서 자동으로 한다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있을 만큼의 정확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사용자가 대략적인 위치를 주면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니 수의 사용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다르게 사용자가 대략적인 위치를 대략적으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넘길 때마다 땀이 좀 납니다. 원래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3D 영상, CT, MRI에서 관심이 있는 능력을 추출하는 방법.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의료 영상으로 사업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살까요? 대부분 컨텐츠를 만드는 교육용으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3D 프린트를 하는 곳에서 이 의료 쪽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다 필요합니다. 교육용 그리고 요즘 리얼리티라고 하죠. 가상현실, 정강현실의 기술. 그 기술들을 의료 부분에 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소개시켰던 구역화, 시각화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게 의사 선생님이 보는 거고요. 교육하기 위한 시뮬레이터, 진단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3D 프린트에 출력하기 위한 것. 이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3D 프린팅, 진단, 가상현실이 될 거고요. 이게 요즘 많이 들고 있는 4차 혁명의 키워드들입니다. 이 4차 혁명을 의료 영상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의료 영상 분할이라는 방법이 처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전처리로서 항상 이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대부분 수천만 원 하고요. 수천만 원 하는 이유가 일단 병원에 들어가는 건 다 비쌉니다. 수천만 원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산화시켜서 싸게 만들려고 처음에 이걸 개발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지만 대부분이 다 수동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과제를 하나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주얼 휴먼 소형 프로젝트라는 것, 실제 사체를 이용해서 실제 장기들의 3D 정보를 모으는 과제였습니다. 사체, 심장, 사체, 뼈, 사체 모든 기관들.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던 구역화, 영상분할 방법이 필요했었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 장 한 장 다 손으로 그렸습니다. 모든 걸 한 장 한 장 손으로 그렸고요. 이 CT 영상을 정밀하게 보기 때문에 몇천 장의 이미지였습니다. 시체 하나에 대해서 그 몇천 장의 이미지를 다 손으로 다 잘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방법입니다. 저희가 알고 했던 건 여기 그냥 클릭 몇 개만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클릭 몇 가지만 해주면
그전 방법은 다 한 장 한 장을 다 손으로 그렸지만 지금 저희는 최대한 줄여서 자동으로 하면 좋지만 자동이 정확도가 그렇게 떨어지니 지금은 그럴 바에는 약간의 사용자의 입력이 들어간 상태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만들자. 현재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원클릭으로 이렇게까지 나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이 배만 보고 싶은 겁니다. 좌표 배만. 되게 배를 관장하는 것에서는 이 배의 질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쪽에 대해서. 근데 지금 시스템은 이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는 다시 또 한 장 다 편집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클릭 조금만 하면 두 개를 다 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입력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기술의 키는 사용자가 입력한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방법을 써서 그 입력된 정보를 넓혔다라는 겁니다. 그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분할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기술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기술을 어디다 사용을 할까요? 현재 실제 사용했던 곳 또는 사용하려고 같이 계획을 했던 곳. 첫 번째가 3D 프린트하는 업체였습니다. 이 프린트하는 업체에서는 실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CT, MRI 영상을 보내오고요. 실제 이거 프린터 좀 보죠. 그럼 이제 그 기존 그 소프트웨어는 다 하나씩 그려야 되는데 저희는 모든 장비가 다 되진 않았습니다. 특히 배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이런 걸 개발하려고 하면 CT, MRI 영상 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정형외과 선생님이랑 열리기 때문에 정형외과 관련된 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3D 프린트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뼈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클릭 몇 번 하면 뼈를 뽑아낼 수 있고 그렇게 출력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조개하면 지금으로 뽑을 수 있는 끝까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희는 그 방법을 조금만 하면 뽑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업체였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이런 게 이미지가 있을 때 배만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알아보지 않을까. 이게 뼈고요. 이게 배, 쪽은 이 흉부 쪽을 하는 콘텐츠 개발 업체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뼈를 보여주는 이유는 저는 그 정형외과 이랬기 때문에 정형외과 이미지 많이 보였고요. 그렇게 출력이 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실제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의 그 사람의 실제 뼈를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린 애들은 끝까지 뽑아서 보여준 적이 있고요. 저희는 사실 기술을 만드는 곳입니다. 실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은 그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회사였고요. 두 번째 회사였습니다. 기술을 실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과제라는 걸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해서 적용을 시켜서 좀 보였고요. 이게 무릎 쪽 뼈입니다. 무릎 쪽 뼈에서 간단하게 여기까지 클릭을 해서 최종적으로 뼈를 만드는 것까지 시연을 한 회사입니다. 이 기술은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기존에도 그런 기술이 있었을 겁니다. 장점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사용자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입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입력이 이렇게 초기에 어떻게 입력하냐에 따라서 기존 방식 결과가 많이 바뀝니다. 저희는 그 입력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돼도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이 대략적으로 주어져도 좀 작게 주어져도 결과는 만족스럽게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속도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3D 이미지라고 했더니 이 이미지가 수백 장, 작게는 수십 장에서 수백 장, 수천 장이 됩니다. 하나 뽑기 위해서 이 정도로 최대한 데이터가 많고요. 이게 밑에가 이미지입니다. 대략 6개 정도 하면 저희가 한 20초 정도 있고요.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한 50초 정도입니다. 저희는 속도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위치에 대한 정확도 두 가지 에서 장점을 보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건 지금 현재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있는 기구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뒷부분을 다 표준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는 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가장 첨단에 있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이 적용되고 뭔가가 3D가 나오면 그 3D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컨텐츠를 제작했던 겁니다. 이건 AR, VR 쪽으로 넘어가고요. 이건 실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쓴 부분입니다. 이게 임플란트를 박는데
실제 뼈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용자의 뼈고요. 거기에 임플란트 크기를 맞춰가면서 실제 의사 선생님이 어느 게 맞는지 수술하기 전에 열어보기 전에 기존에는 열어보고 자로 재고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CT 찍고 대략적으로 뽑아서 데이터 크기 보고 바로 골라서 심으면 돼요. 수술이 간단해집니다. 실제 의사 선생님이 쓸 수도 있고요. 컨텐츠 제작자들 쓸 수 있고 앞으로 3D 프린터가 의료 쪽에 적용이 된다면 그 데이터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한 핵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지만 AI라는 걸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CT를 다 넣을 때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추출할 수 있으면 정확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AI를 적용하기 전 처리 단계에서 또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여기는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단계들이 다 필요하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건 지금 당장 나와 있어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지만 그 전을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은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고요. 실제 제품화가 되고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 쓰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암전이 쪽에 물론 뭐 엔지오제네시스가 꼭 암전이만은 아니지만 암전이 거의 한 20년 이상 스터디가 많이 됐죠. 그리고 약물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고 몇몇 약물은 FDA 승인 받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임상에서 효과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2년 전에 내추 메디신에 레아PC3를 낙아웃을 하고 엔지오제네시스 이니비터 처리하니까 브레인 메타스테이스 굉장히 스트롱하게 블락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엔지오제네시스 기존 약물들 컴퓨터를 한다 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암전이 쪽에 가장 먼저 된 거는 이제 조직을 침투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깨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메탈로 프로테이즈에 대한 스터디가 굉장히 오랫동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이즈도 뭐 한 거의 20개 정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타겟 세라피를 지금도 뭐 엄청난 많은 타겟 세라피를 하죠. 하지만 대부분 임상에서 효과가 10 내지 20%, 30% 글리백을 제외합니다. 글리백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예 마이그레이션 블록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전략들이 나오고 최근에 아예 마이그로 스태틱이라는 워딩을 새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죠. 앞으로 5년, 6년, 10년 가면서 승인 받았는데 현장에서 어떻다는 건 모르지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장점은 그런 측면 플러스에서 기존 약물의 항암제는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컴비 세라피를 했을 경우에 장점도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산업 동향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뭐 굳이 할 거예요. 항암제 쪽은 끊임없이 고령화와 비례해서 가고 있고 시장도 거의 2자리 숫자의 퍼센테이지를 증가하고 있는 걸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기대 효과 쪽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복용에도 문제가 없는 약물을 개발할 수 있다면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해서 병원에서 거의 완치되셨습니다. 매년 검진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던 불안해하는 분들을 아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콤비 세라피에 의해서 기존 약물의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약물은 아까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리신 것 같이 원발유의 암세포도 슈링크시킵니다. 그러니까 액틴 폴리머리션을 블록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더 이상 디바이드 못하고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고 장기 가면 이제 네크로스가 일어나든 에퍼비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발유의 항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암세포가 원발에서 떨어져 나와서 제2의 사이트에 가서 정착을 한다 해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 현대 기술은 디텍션이 안 되기 때문에 전이를 사실 일찍 디텍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노멀셀에서의 활성, 그러니까 모틸리티를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가질 수 있다. 저희는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가 마치겠습니다.